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회계사는 혹시 고객들한테 회계 카운셀링, 자문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는 잘 하지 않나요? 회계사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고객이 주로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식인으로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계 관련 전문 카운셀링이나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인데요.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자,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회계 카운슬링, 회계 자문, 이런 일이 실제로 있고, 고객이 이제 물어보는, 이게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물론 이제 거래처들한테서 전화가 온다든지 이메일이 와서 회계 관련 그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자문 계약, 카운슬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회계 자문 계약을 고객이랑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좀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많죠. 작은 데들은 그냥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고객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큰 규모의 회사들이 이런 일을 의뢰하는 경우가 보다 많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월 얼마 소정의 수수료죠. 월 얼마 정도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원할 때 자유롭게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라고 해도 좀 그렇고 이런 일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업무 계약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 자문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많이 만들면 돈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단순히 그냥 상담해주고 카운슬링 해주고 이런 걸로 큰 수익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 상담이나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못 본 것 같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이드 잡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지, 회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 준다든지, 새로운 회계 기준 같은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사가 별 무리 없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할 때 돈이 되지, 단순히 그냥 말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큰 돈을 지불하는 고객은 보통은 없다. 아마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담사, 카운슬러, 이런 직업이 일반적으로 고소득 직종에 속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계사 입장에서 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개업 회계사로 활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단순히 자문, 카운슬링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 단 이제 회계 쪽 전문 카운슬링이나 강의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교수 테크트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법인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일명 좀 큰 회계법인에 있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일명 심리실이라고 품질관리 부서예요. 회계법인이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완성이 되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그 업무의 품질을 검사하고 심리하는 그런 심리실이라는 조직이 어느 회계법인이나 있어요. 회계법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심리실의 입김, 권한이 크죠. 그래서 회계 쪽 관련 좀 전문 카운셀링을 내 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회계법인에서 그래도 이쪽 커리어를 하려면은 회계법인에서 그래도 최소 한 5년에서 10년, 정말 최소 5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실무를 쭉 경험하고, 그리고 심리실, 회계법인의 심리실이라는 그런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쪽으로 본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회계법인의 어떤 그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 장기적인 어떤 방향이 되겠죠. 아니면 회계사 어느 정도 하다가, 아니면 회계사 굳이 할 필요 없이 회계학 교수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교수 테크트리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고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공부도 되게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박사를 따고 난다고 해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문이 점차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 의지가 확고하다면, 나는 회계학 교수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회계학 교수가 돼서 전문 카운슬링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런 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디 회사들 보면은 비싼 연봉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자문, 고문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돈 많이 쥐어주고 그러지 않냐,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그냥 자문 역할, 카운셀링 역할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런 뭐 자문이나 고문으로 영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내 고객처, 나한테 돈을 물어다 줄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던 뭐 임원 출신이 아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고객과의 어떤 그런 관계 증진,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주는 연봉보다 그런 고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고객과의 어떤 그런 관계 증진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주는 거지, 단순히 무슨 뭐 자문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고객 회사가 있을 텐데, 그 고객 회사에서 오랫동안 뭐 임원으로 있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그 임원인 사람은 그쪽 회사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뭐 고객사가 되겠죠. 고객사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 고객사 사정을 잘 알고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한마디로 그 고문을 통해서 고문한테 주는 연봉보다 우리가 그 고객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고액의 어떤 그런 연봉을 주고 고문, 뭐 자문력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다. 단순히 자문만 하라고 영입하는 경우는 없다. 오늘 뭐 말씀드린 거 회계 뭐 카운슬링, 회계 자문 이런 뭐 업무 또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계 자문이나 회계 카운슬링 같은 거는 회계사라면은 전문직, 뭐 대부분 전문직 마찬가지겠지만 고객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답변을 해주고 이러면서 항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문 그리고 카운슬링 이런 거를 은연중에 다 하고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하기에는, 돈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들은 업무를 대신해 주거나 고객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업무가 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말로만 자문해주고 이런 걸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내가 자문이나 카운셀링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면 회계법인의 어떤 심리실 품질관리부서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회계학 교수 쪽으로 내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영입하는 고문 또는 자문력,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고객사 출신의 어떤 임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떤 사업상의 자문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영입한다라기보다는 고객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서 그 고문한테 주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우리 회사한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때 그런 고문력이나 카운슬링, 자문력을 모셔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